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이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 자, 이 범행 정황들,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구속 당시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죠. 평소에도 누나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저희 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왜 갔다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수하실 마음 없으셨어요? 그 죽은 누나하고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자, 뭐 입이 얽개어도 할 말이 없겠죠. 이 기자 뭐 더 나온 얘기 있습니까? 일단 저게 이틀 전 모습인데 저렇게 법원으로 들어설 때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 한마디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낸 적은 없지만 일단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일단 일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단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누나가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유족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메일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경찰 조사에서 이제 죄송하고 선처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선처를 바란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과연 선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 외박이 잦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남동생이 누나가 외박을 찾았다 이렇게 경찰에게 말해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부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발견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신고했죠. 이때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남동생을 조사합니다.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때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가 언제냐? 언제 집에서 나갔냐 물어보니까 2월 7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다음에 2월 7일 맞아? 물어보니까 아니다. 2월 6일 새벽이다.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왜 바꿨는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해서 외박한 사실을 감추려고 부모님께 감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2월 7일에 집에서 나갔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누나가 가출한 것처럼 속여서 경찰에게 혼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나를 쉴드 쳐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자, 결국 그 말 한마디가 경찰의 초동 대처에 혼선을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위원님. 보통 경찰들은 뭐 이런 사건이 나면 가족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을 안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뭐 그 부모의 진술을 통해서 그 남매지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그 남매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건 나오자마자 사실 그냥 남매지간이잖아요. 피를 같이 했던 그 한 가족이라면 가족의 말은 일단 신뢰를 가지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CTV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확인해보고 아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끝까지 경찰이 좀 믿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님 지금 네. 경찰이 말이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들여다봐야 될 게 CCTV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동생 말이 지금 맞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해서 남동생 말의 뭐 신뢰성 이런 걸 따져봤으면 사실은 좀 더 빨리 이 사건이 실마리를 찾았을 건데 사실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글쎄요, 뭐 우리 많은 사건들이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동수사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성현이 조금 언급을 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점에 포인트를 맞췄고 그래도 뭐 뒤늦게 나중에 발견돼서 다행이지 만약 계속 쭉 갔다 그러면 혹시나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톡 대화까지 조작했습니다. 누나가 살아서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조작해서 1인 2역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경찰한테 보냈는데요.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 많이 혼났겠다. 실종신고 웬 말이니? 누나가 이렇게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요. 그 다음에 동생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 마치 남자친구 때문에 가출한 것처럼 이렇게 답장을 보내니까 누나가 잔소리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의 카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종신고에 대한 처음 조사가 있는지 며칠 뒤에 경찰에게 이 카카오톡 캡처를 보내요. 그래서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해서 누나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내서 수사를 혼선을 주고 결국엔 실종신고가 취소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의 핸드폰에서 뺀 유심칩을 새 기계 핸드폰에다 넣고 꽂아서 누나인 것처럼 자기 핸드폰 2대를 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보내고 또 다른 유심칩이 꽂혀 있는 핸드폰으로는 대답을 누나인 하고. 것처럼 답변을 해서 조작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지능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아노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 혼돈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누나라면 기본적으로 그 친누나에 대한 연민, 친누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피의자는 갈수록 정말 대담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은 듯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문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섬뜩하리란 만큼 이렇게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걸로 통해서 또 실종 신고까지 취소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도 말이죠. 아니 뭐 당연히 카톡 이렇게 대화한 이 스크린샷을 보여주면서 아 봐라 나 누나랑 지금 대화했다 하니까 그냥 경찰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만약에 이제 누나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검사를 계속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나에 대한 기지국 검사는 그 유심칩에 따라서 판단이 되면 사실 지금 그 동생과의 거의 근접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건 분명히 나와 있을 듯한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 미처 이제 조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의심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저도 이렇게 이 점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막상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사하기는 또 한편으로 어려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이코패스 진단을 해봤더니 그런 성향은 없는 걸로 드러났다. 뭐 이런 또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일단 변호사님 네. 계속 우발적이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발적이라고 일단 진술을 그걸로만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발적이지 않죠.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러니까요. 치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죄가 될 거지만 우발성이냐 계획적인 법률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뭐 기소가 될 텐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계획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뭐 중형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하고요.